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있는 홍영입니다. 오늘은 여성과 뇌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게 이 고유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성 일생에 대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게 되죠. 초경 있고, 그 다음에 임신 있고, 그 다음 폐경 있고, 그런 자체가 여러 성호르몬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진료를 볼 때마다 가임기, 여성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점이 많은 게 그 항발작 약물과 성호르몬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뇌전증과 약물은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주는가? 이거부터 제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에 따라서 보통 간대사, CYP 대사 유도제라든가 그 다음에 발포익 애시드 이런 쪽들은 생식 성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약물에 따라서 남성의 정자에도 약간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출산의 능력에 그러니까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뇌전증 여성 환자에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생식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상호관계가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부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성을 만나는 결혼 기회나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그 약물을 먹게 되면서 성의욕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래도 뇌전증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근 2018년도에 나온 논문 같은 거 보면은 같은 나이대로 이제 뇌전증 환자가 임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뇌전증이 없는 사람인데 임신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1년 뒤에 임신할 수 있는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임신할 때까지의 시간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생식 능력 자체는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뇌전증이 유전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반 인구보다는 뇌전증 여성, 남성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가 뇌전증이 생길 확률은 약간 높아요. 그 중에서도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경우라든가 구체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외상, 뇌졸중이라든가 뭐 이런 후천성 원인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얘기돼 있고 특정 뇌전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특발성 전신 뇌전증 유형들은 조금 올라가죠. 아주 일부 유전 질환으로 일환으로 뇌전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유전 위험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뭐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유전이 겁날까봐 임신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틀린 생각이죠. 우선 얘기되는 거는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임신은 피해야 돼요. 일반적으로요. 이런 의도되지 않은 임신은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이라든가 특발성 태아 소실 뭐 이런 거에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임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임 방법은 적절한 피임 방법은 뭐가 있겠냐. 약을 먹을 때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죠. 피임약의 대사를 증진시켜서 효과가 떨어지게 하는 약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카마제핀,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프리미돈, 조금 더 하면 옥스카바제핀, 요새 나온 에스리카바제핀 이런 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피임약으로 먹는 거. 이런 약들을 먹을 때 피임약을 갖다가 항상 의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확실한 거는 자궁내 장치나 정관 수술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라모트리진이라는 약이 있죠. 라모트리진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흔히 임신을 앞두고 선택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그 약은 경구용 피임약에 의해서 약물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모트리진의 효과가 떨어지죠. 경구용 피임약을 먹을 때는 라모트리진의 용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약물 농도를 체크해서 의사들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성들이 피임을 위한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먹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의사하고 상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생리는 발작 조절에 악영향을 주는가?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신경세포의 억제성을 조장시켜요. 발작한테는 에스트로겐은 나쁘고 프로게스테론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난치성 여성 뇌전증 환자에서 뭐 3분의 1 정도는 월경 뇌전증, 그러니까 월경 주기에 따라서, 특히 월경 주기에 따라서 훨씬 반응을 더 몇 배 증가하는 타입, 그걸 월경 뇌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월경 시기라든가 배란기 때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에스트로겐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발작이 악화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월경기 때 나빠진다든지 배란기 때 나빠지는 타입 때는 클로버잔 같은 약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주위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내추럴 프로게스테론을 갖다가 써갖고 발작을 호전시킨다든지, 더 센 약을 써서 규칙적인 뭐 생리 사이클을 갖다가 굉장히 스톱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는데 그런 거는 쓰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죠.